자, 6번입니다. 자, 6번 한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 중 가연성 기체의 화학 양론비, CST. 보통은 이제 화학 양론 조성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22년도에 출제된 걸로 봤을 때 화학 양론비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 용어로 통일하기로 하고요. 자, 어찌됐거나 여기 CST라고 하는 그 약어를 썼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화학 양론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연소 한계 곡선에 대해서 우선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 연소 한계 곡선이죠. 세로축은 물적 조건이라고 해서 가연성 혼합기의 농도에 해당이 되고요. 뭐 가연성 혼합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농도나 압력은 같은 조건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세로축이 물적 조건이고 가로축이 에너지 조건이라고 하는 온도입니다. 보통 가연물의 필수 요소, 3요소 또는 4요소 같은 경우, 자, 그런 경우는 이제 가연물의 모든, 가연물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연소 한계 곡선, 연소 범위에 관한 얘기는 가연성 혼합기, 가연성 기체에 있어서는 연소의 3요소 말고 또는 4요소 말고 농도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연소 한계 곡선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너지 조건은 연소의 3요소 또는 4요소에 포함되는 점화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점화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농도, 가연성 혼합기의 어떤 농도에서 과연 가연성 혼합기의 연소가 잘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물론 연소 하한계하고 상한계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요 그래프는 이제 포화 증기압 선도가 되겠고요. 자, 아래쪽이 연소 하한계, 그다음 위쪽이 연소 상한계에 해당이 되겠죠. 자, 요 부분이 이제 자연발화 곡선입니다. 자연발화 곡선. 그러면 화학 양론 조성비, 화학 양론비라고 하는 것은 각 온도에서 요 온도에서 만약에 이 온도라면 여기가 연소 범위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쪽 온도라면은 연소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화학 양론비, 즉 농도비, 가연성 혼합기의 농도비는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하한계하고 상한계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고 보여지고요. 자, 여기서 포화 증기압 곡선하고 하한계하고 만나는 점, 이 점이 이제 인화점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인화점보다는 이제 5도에서 10도 정도 높은 이 정도가 이제 연소점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연발화 곡선하고 화학 양론비에 해당되는 농도 곡선 만나는 점이 여기가 자연발화 점이 되겠죠. 발화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가연성 혼합기의 자연발화점은 인화점 없이 연소할 수 있는 자연발화점은 화학 양론비 농도에서 자연발화 곡선하고 만났을 때 최저 온도가 되겠죠. 발화점이 가장 낮을 때의 농도는 화학 양론 조성비에 해당되는 농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화학 양론 농도에서 농도보다 높아지면은 발화점이 높아지겠죠. 온도가 여기가 발화점이 되고, 또는 화학 양론비 농도에서 더 낮아지면, 하한계 방향으로 낮아지면 또 역시 발화점은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문제 출제에 보면은 인화점에 대해서는 아주 자주 물어봤는데 발화점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16년도 이후에 구급 공채에 이렇게 그래프, 연소 한계 곡선이라고 하는 그래프에 관해서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출제됐는데 문제가 많이 고급화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화점에 대해서 이제 자주 출제가 됐고, 이왕 이렇게 그 연소 한계 곡선에 대해서 나왔다면 발화점에 대해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문제를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화학 양론비에 대해서 경각심을 한번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문제를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발화점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발화점의 최저 조건은 화학 양론비 농도에서 가장 최저점이 되고요. 화학 양론비에서 상한계 쪽으로 농도가 더 높아지면 그림에서 보듯이 발화점은 높아진다. 또 화학 양론비보다는
또 하한계 쪽으로 농도가 낮아지면 또 발화점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 유념해 두시고요. 그리고 가연성 혼합기의 연소 속도에 관한 건데요. 자, 가연성 혼합기의 연소 속도는 역시 화학양론비에서 최대가 되는 것보다도 화학양론비보다는 조금 높은 온도에서, 높은 농도에서 최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학양론비에서 상한계 쪽으로 농도가 더 높아지거나 또는 화학양론비에서 하한계 쪽으로 농도가 더 옅어지면은 연소 속도는 늦어지죠. 그런데 가연성 혼합기의 연소 속도가 최고 속도인 경우에는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화학양론 조성비보다는 조금 높은 온도에서 최고가 된다. 최고 연소 속도가 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소 한계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문제 6번 전체적으로 보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가연성 기체의 화학양론비 CS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상온 상하파에서 가연성 혼합기가 완전 연소되기 위한 연료와 가연성 혼합기의 농도비다. 맞습니다. 자, 4번 한번 보실까요? 제가 문제에서 이제 공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잘 물어보지 않는 형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양론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시라, 좀 숙지하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4번에 이제 해당하는 공식을 적어봤습니다. 자, 화학양론비는 완전 연소 반응식에서 CST 어떻게 구하냐면 연료 몰수 플러스 공기 몰수 분의 연료 몰수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메탄의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메탄의 완전 연소 반응식이 CH4 플러스 EO2 CO2 플러스 EH2라고 잘 알고 계시죠. 자, 여기서 그러면 연료 몰수 공기 몰수 완전 연소 반응식에서 연료 몰수 공기 몰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에 해당이 되죠? 자, 여긴 계수비가 1이니까 메탄 1몰, 연료 몰수라는 걸 1 쓰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산소 몰수가 아니고 공기 몰수입니다. 근데 완전 연소 반응식에서는 산소 몰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산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번 문제 풀었을 때 공기는 산소의 정확히는 21%일 때는 4.76배, 만약에 20%만 존재한다고 전제했을 때는 5배인데, 자, 여기서는 공기의 부피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으니까 4.76배라고 하겠습니다. 4.76배는 어떻게 나왔나요? 공기 중에 산소가 0.21이니까 0.21분의 공기를 1로 봤을 때 0.21분의 1을 계산한 게 대략 4.76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기 필요한 메탄 1몰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산소는 2몰이 필요한데 공기 몰수는 산소 몰수의 4.76배니까 바로 곱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다시 연료 몰수입니다. 그러면 메탄의 몰수는 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산하시고 100을 하면은 메탄을 완전 연소하기 위한 화학양론비가 구해지는데요. 계산이 매우 어렵죠, 이거를. 그래서 대략 계산해 보면 9.5 볼륨 퍼센트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메탄에 대해서 출제가 자주 되고 있고요. 혹시 메탄의 화학양론비를 구하라 라고 출제가 된다면 계산상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정도는 살짝 기억해 두면 혹시 나온다면 그냥 바로 기억에 의해서 답을 체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2번인 경우에는 연소 한계 곡선에서 화학양론비보다 조금 높은 농도에서 가연성 혼합기의 연소 속도는 가장 빠르다. 맞는 얘기죠?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3번. 파라핀계 탄화수소는 보통 이제 파라핀계 탄화수소가 이제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가연성 기체에 해당되니까 가연성 혼합기라고 이해하시고요. 화학양론비에서 발화점이 가장 높다가 아니고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화학양론비에서 자연발화 곡선하고 만나는 점에서의 발화점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